바람이 멈췄다. 아무도 부르지 마라. 약속은 아직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정의 영혼 소환의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해는 강정이라 불리던 옛 고을의 달력이 2번이나 멈춘 해였다. 관에서는 흉년이라 기록했고 무당들은 이를 겹친 애군의 해라 불렀다. 음력 7월 조상의 혼이 가장 낮게 내려온다는 백중을 앞두고 강정에는 3번째 상여가 지나갔다. 죽은 이는 이름 없는 사내였으나 곡소리는 유난히 길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수군거렸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하늘과 사람의 인연 속에 묶여 있었다. 나는 윤도현의 아들이었고 그 역시 이름 없이 살다 간 자였다. 부친은 관아의 인장이 찍힌 문서들을 정리하는 하급설이었고 죽기 전까지도 한 가지 약속을 갚지 못했다. 강정의 인장, 은 손대지 마라. 그 말이 유언이었다. 그러나 유언은 늘 산 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부친의 빚은 내게 넘어왔고 그 빚은 돈이 아니라 혈통과 약속의 형태였다. 그 해는 내게도 해가 겹친 해였다. 혼인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의 3년상이 막 끝났으며 부친의 장례가 치러진 지 49일이 되는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정의 땅은 오래된 숨을 쉬고 있었다. 마을의 북쪽 갈대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습지 너머에는 관아의 옛 별당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 세워졌다가 임진의 불길을 피하지 못해 반쯤 타버린 곳. 이후로는 문서 창고로만 쓰이다 버려진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인장별당이라 불렀다. 인장이 보관되던 곳이라는 뜻도 있었고 도장을 찍는 순간 사람의 운명이 고정된다는 두려움이 섞인 이름이기도 했다. 그 별당에는 3가지 금기가 있었다. 해가 지면 들어가지 말 것,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돌아갈 때는 뒤를 보지 말 것. 이 금기는 법전에 없었으나 강정의 아이들까지도 알고 있었다. 별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지붕에 깨진 기와 사이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비가 오면 마치 종이를 적시는 듯한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그것이 옛 문서의 숨소리라고 믿었다. 나는 별당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관에서 부친의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고 글자를 아는 자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평온했다. 아침이면 물을 길어와 먹을 준비를 하고 해질 무렵에는 등잔에 기름을 채웠다. 밤에는 관아의 술라를 도와 장부를 살폈다.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겁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기도 했다. 강정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다. 처음의 이상은 아주 사소했다. 별당의 문서들이 바람이 없는데도 넘겨져 있었다. 개들은 한낮에 울부짖었고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등잔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고 거울에 비친 내 그림자는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노인 하나는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다. 도장은 피를 먹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어넘겼다. 귀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었으니까 49일이 되는 밤 나는 별당에서 인장을 찾았다. 관아의 명으로 오래된 봉인을 확인해야 했다. 봉인은 이미 풀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으나 보이는 것은 없었다.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남았다가 사라졌다.
그때 들린 목소리는 낮고 오래된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다. 약속을 갚아라. 그것은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요구했다. 나는 무당을 찾았다. 강정의 무당은 절반만 의식을 했다. 관아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재물은 틀렸고 날짜는 어긋났으며 인장은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진실은 곧 드러났다. 부친의 장부 사이에서 찢긴 족보 한 장이 나왔다. 강정의 인장은 한 가문의 피로 봉인되었고 그 가문은 끊기지 않았다. 나는 그 피의 연장선 위에 서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이름을 잃었다. 관에서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혼인은 깨졌다. 별당 자리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새로운 금기가 생겼다. 인장을 보거든 손을 씻을 것, 밤에 종이가 울면 문을 닫을 것.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강정에서는 지금도 도장을 찍기 전 한 번 숨을 고른다. 종이가 젖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다. 별당 이후의 밤들은 더 이상 낮과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관에서 돌아오면 곧장 잠들지 못했고 종이를 태운 냄새가 방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다. 손을 씻어도 붉은 기운이 빠지지 않는 착각이 들었고 손바닥에는 도장을 누른 적 없는 자국이 남아있는 듯했다. 강정의 밤 공기는 점점 눅눅해졌고 안개는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숨결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별당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새벽마다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발 뒤꿈치가 없는 자국이었다. 문서 보관함 안에서는 한 장의 종이만 반복해 바스락거렸는데 그 종이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그 빈 종이를 볼 때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적으려다 멈춘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강정의 사람들 또한 변해갔다. 아이들은 밤에 웃었고 노인들은 낮에 잠들지 못했다. 장터에서는 종이를 파는 노점이 하나둘 늘어났고 붓을 사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저 종이를 만지고 접었다 펴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록해야 한다는 충동과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새벽 관아의 인장이 저절로 찍혀있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명령도 서명도 없는 문서였다. 붉은 인형만이 또렷했고 글자는 없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관아의 공기마저 식어버렸다. 누구도 그것을 처리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 문서는 내게 돌아왔다. 부친이 맞던 자리, 부친이 하던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다시 별당으로 갔다. 금기를 알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반대로 불었고 기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낮은 울림이 들렸다.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되뇌었다.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그러자 바닥의 먼지가 천천히 일어나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얼굴은 없었고 손만 있었다. 종이를 잡는 손이었다. 그 손이 가리킨 것은 인장이 아니라 오래된 법인 파인이었다. 무당들이 부르는 부적과는 다른 관에서 쓰던 봉인의 형식. 그 인장은 부친의 피로 한 번 찍힌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친은 빚을 남긴 것이 아니라 빚의 일부를 이미 갚았던 것이다. 남은 몫이 내게 돌아왔을 뿐이었다. 나는 무당을 다시 찾았으나 이번에는 혼자였다. 의식은 하지 않았다. 다만 법인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 종이에 찍었다. 순간 등잔불이 모두 꺼졌고 바람이 멎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침묵이 가장 큰 신호였다. 강정의 땅이 숨을 멈춘 듯 했다. 다음 날
관아의 한 관리가 갑자기 벼슬을 잃었다.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다. 아이 하나가 이름을 잃었고 노인은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관아의 문서에는 반드시 빈 종이 한 장을 덧붙일 것, 이유를 묻지 말 것. 나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지워졌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문서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종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별당의 발자국도 사라졌다. 대신 사당 앞에는 작은 돌이 하나 놓였다. 아무 글자도 없는 돌이었다. 강정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고 그럴수록 더 또렷이 기억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도장을 찍기 전 모두가 잠시 멈추는 이유로 남았다. 그 후로 강정의 계절은 제때 오지 않았다. 봄은 비를 데리고 왔으나 씨앗은 트지 않았고 여름은 길었으나 매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늘보다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관아의 문서를 만졌지만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글자가 흐려졌다. 먹이 번지듯 이름이 먼저 사라졌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종이로 만든 방 안에 갇혀 있었고 벽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숨을 쉴 때마다 붉은 인형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그 방 바깥에서 도장을 찍고 있었고 그 소리는 심장 박동과 같았다. 깨어나면 손바닥이 젖어 있었고 송금 사이에 붉은 가루가 끼어 있었다. 씻어도 남는 가루였다. 강정의 아이 하나가 말을 잃었다. 혀가 잘린 것도 병든 것도 아니었다. 다만 종이를 보면 입을 다물었고 도장을 보면 고개를 돌렸다. 무당들은 아이가 법인을 본 눈을 가졌다고 수군거렸다. 그 눈은 숨길수록 더 많은 것을 본다고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관아 앞에서 울었으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침묵은 이미 오래된 규칙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별당 뒤편의 토구를 발견했다. 기록에도 사람들의 기억에도 없는 공간이었다. 안에는 불에 그을린 종이와 깨진 인장 조각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부친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짧은 문장. 이것은 봉인이 아니라 연기다. 부친은 이미 알고 있었다.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을, 잠시 늦출 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그것은 더 가까이 왔다. 소리만으로 존재를 드러냈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소리, 붓끝이 마르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토굴에서 가져온 인장 조각을 품에 넣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관에서는 새로운 제의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무당이 아닌 관리들이 주도했다. 법과 제의가 뒤섞인 가장 위험한 형태였다. 제물은 종이와 피였다.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고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내게 돌아왔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미 거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으니까. 제2의 밤, 강정의 바람은 완전히 멎었다. 등불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는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피를 떨어뜨린 종이 위에 인형이 찍히는 순간 사방에서 한꺼번에 발자국 소리가 났다. 보이지 않는 발걸음들이 원을 그리며 다가왔다. 그것들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인형을 향했다. 돌려받아야 할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요구였다. 잘못된 방식으로 억눌린 약속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과정이었다. 관리들은 그제야 도망쳤고 무당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자리에 남아 마지막 인장을 눌렀다. 종이는 찢어졌고 소리는 멈췄다. 다음 날 강정에는 비가 내렸다. 오랜만에 제때 내리는 비였다.
그러나 관아의 문서 몇 장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기록이 아니라 공백만 남았다. 그 공백 속에 내가 있었다. 이름 없이 자리 없이. 다만 별당 앞의 사당에는 작은 향 하나가 타고 있었다. 누가 피웠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종이를 태울 때는 반드시 재를 묻었고 도장을 찍기 전에는 손을 씻었다. 강정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빈 종이를 두려워하라고. 거기에 가장 오래된 약속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비가 그친 뒤 강정에는 묘한 정적이 깔렸다. 새들은 다시 울기 시작했으나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사람들은 평온을 되찾았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밤이 되면 누구나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예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관에 속하지 않았다. 문서 더미 사이에서 내 자리는 지워졌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다. 낮에는 사당을 돌보며 향을 갈았고 밤에는 별당 주변을 서성였다. 그곳은 이제 금기가 아니라 경계가 되었다. 들어가도 되는 곳도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곳. 경계는 언제나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한다. 어느 날 사당의 빈 돌에 금이 갔다. 아무 글자도 없는 돌이었으나 금 사이로 붉은 가루가 배어나왔다. 그것은 피가 아니라 오래된 인형의 가루였다. 나는 그 가루를 손으로 쓸어 담았다. 손바닥에 남은 감촉은 종이를 오래 만졌을 때와 같았다. 부드럽지만 쉽게 찢어질 것 같은 감촉.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귀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얼굴이 겹쳐져 하나처럼 보이는 형상이었다. 눈은 없었고 입만 수십 개였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돌려받는다.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래 기다린 자의 담담함이었다. 강정의 노파 하나가 나를 불렀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이로 여겨지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게 찢어진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종이에는 글자가 없었으나 빛에 비추면 희미한 인형들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네가 마지막이 아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더 큰 짐을 알리는 예고였다. 나는 토굴로 돌아갔다. 인장 조각들을 다시 꺼내어 땅에 묻었다. 하나씩 묻을 때마다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조각을 묻는 순간 별당의 기와 하나가 떨어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강정 전체가 그것을 들은 듯 했다. 그 이후로 강정에서는 더 이상 제의를 크게 치르지 않았다. 대신 작은 습관들이 늘어났다. 문서를 쓰다 남은 종이는 반드시 태울 것, 태운 죄는 물에 흘리지 말 것, 이름을 쓰기 전에는 숨을 고를 것. 이런 규칙들은 법보다 오래 남았다. 나는 점점 이곳에 묶여갔다. 떠나려 하면 길이 달라졌고 돌아서면 별당이 보였다. 어느새 사람들은 나를 경계인이라 불렀다. 사람도 기록도 아닌 자. 그러나 밤이 되면 종이의 울음은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의 대가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별당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늦추며 묻는다. 왜 저곳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지. 어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 한 장을 접어 아이의 손에 쥐어준다. 접힌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아이는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약속은 쓰이지 않아야 지켜진다는 것을.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다. 강정의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졌고 행정구획은 다른 고을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면 여전히 그 자리에 닿는다. 갈대가 허리까지 자라고 바람이 멎는 지점.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본능적으로 말을 줄인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그 경기에 남아있다. 늙지 않았고 젊지도 않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매번 조금씩 다르다. 이름을 잃은 대가로 시간도 나를 온전히 데려가지 못한 것이다. 밤이면 사당의 향이 저절로 타고 빈돌의 금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대신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린다. 가끔 나그네가 찾아온다. 옛과나 털을 묶거나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를 캐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손을 씻게 하고 종이 한 장을 건넨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한다. 그 말이 전부다. 이야기는 그렇게 남는다. 기록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채로. 강정에서는 지금도 도장을 찍기 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숨을 고른다. 빈 종이를 버리지 않고 태운 재를 밟지 않는다. 누군가 약속을 묻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약속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밤이 깊고 바람이 완전히 멎은 날이면 사당 앞에서 낮은 소리가 난다. 종이가 아니라 숨소리다. 그것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한다. 아직 지켜지고 있는지를. 그때 강정은 조용히 대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